상가를 투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가를 비롯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땐 임대료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 상가는 수익률이 높을 때 사서 수익률이 낮을 때 팔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왜 수익률이 높을 때 사고 수익률이 낮을 때 팔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꿈사 마스터키입니다. 오늘은 상가의 수익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익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수익률을 좀 많이 헷갈려들 하십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익률은 총 4개가 있는데 투자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그리고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투자자본 수익률이랑 자기자본 수익률을 같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대수익률이랑 요구수익률 2개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본 수익률은 ROI라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ROI는 상가의 가격이랑 월세 그 2가지만 보고 계산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본 수익률은 월세에 12달을 곱하면 연세가 되는데 연세에 상가의 가격을 나누면 그게 바로 투자자본 수익률이 됩니다. 상가 투자할 때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본 수익률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할 때 기초가 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랑 요구 수익률은 이 투자자본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ROE라고 부릅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은 저희가 흔히 상가를 매입할 때 80% 대출을 받고 월세에서 대출 이자를 차감한 금액, 이 순수익을 가지고 계산한 수익률이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당연히 대출을 취급했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있겠죠. 이 실투자금은 총 매입 금액에서 대출을 뺀 금액, 그 금액을 실투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산식에서는 단기 순이익에 자기자본을 나눈 다음 100을 곱한 값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월세에서 대출 이자를 제한 값, 그러니까 순수익이 단기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판관비도 있을 거고 기타 이익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세에서 대출 이자를 제한, 순수익이 단기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자본은 실투자금을 자기자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서 자기자본을 나눈 그 값에서 100을 곱하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나옵니다. 투자자본 수익률이랑 자기자본 수익률의 차이인데요, 투자자본 수익률이랑 자기자본 수익률은 수익률 산정할 때 대출금을 취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대출금과 대출 이자를 산정하고 계산할 것인지 산정하지 않고 계산할 것인지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익률 차이는 꽤 크게 나게 되는데요, 상가의 매입 금액을 만약에 2억 원이라고 잡았을 때 대출 80%를 받으면 1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때 대출 이자를 5%라고 가정했을 때 연 800만 원의 이자가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월세가 8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으로 따지면 12개월을 곱해서 960만 원이 될 겁니다. 순수익은 160만 원이 될 텐데 이때 투자자본 수익률은 4.8%, 근데 대출을 취급했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은 4%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대출 이자를 5%로 감안했기 때문에 5%보다 낮은 4.8%일 때는 조금 더 많이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대출을 받으면서 상가를 매입할 때는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투자자본 수익률보다 대출 이자가 더 낮을 때는 자기자본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월세를 조금씩 변동해 봤는데 월세를 변동했을 때 투자자본 수익률보다 자기자본 수익률이 꽤 많이 높아진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본 수익률이랑 자기자본 수익률은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일부 분양대행사나 공인중개사에서 과장 광고를 할 때 투자자본 수익률인지 자기자본 수익률인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자기자본 수익률로 광고를 한다면 투자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 투자할 때는 투자자본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별로 투자를 하는 사람마다 자산이랑 부채 상태가 다 다를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얼마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다 차이가 날 거고, 그리고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 다 다를 겁니다. 이거를 법인으로 따지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신용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신용도도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은행은 일괄적으로 같은 LTV를 적용하고 같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자본 수익률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투자자본 수익률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수익률인데요, 기대수익률이랑 요구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상가를 매입할 때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상가를 매입할 때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더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가를 매도할 때 거래 상대방, 그러니까 매수자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저희가 매도할 때 매수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수익률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수익률과 가격의 상관관계,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상가에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상가의 가격은 내려가고, 상가의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면 상가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상가의 가격이 높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상가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게 쉽게 와닿지가 않고 잘 이해가 가기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상가는 요구 수익률과 상가의 가격은 반비례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상가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는데요, 상가의 가격은 월세에서 12개월 곱한 연세에서 요구 수익률을 나눈 값이 상가의 가격입니다. 원래 여기서 보증금을 더 더해야 정확한 값이겠지만, 지금은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편의상 보증금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세에서 요구 수익률이 나눈 값이 상가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나누는 값이 높아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분모가 높아지고 나누는 값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가격은 낮아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연세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요구 수익률이 1%입니다. 그러면 100에서 1을 나누면 100인데,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2로 늘어나서 100에서 2를 나누게 된다면 값은 50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높아져서 100에서 요구 수익률이 3이 된다면 100에서 3을 나누니까 33.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높아지면 당연히 값은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인 상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구 수익률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고 12개월을 곱하면 연세는 1200만 원이 됩니다. 1200만 원에서 요구 수익률을 나누면 그게 상가의 가격이 되겠죠. 분자는 일단 고정값으로 놔두고 분모가 바뀔 때 어떻게 가격이 변하는지 그거를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 연세가 1200만 원일 때 요구 수익률이 5%라고 한다면 1200에 0.05를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2억 4천만 원이 되는데, 이 요구 수익률이 4%로 낮아졌을 때는 1200만 원에 0.04를 나누게 됩니다. 0.04를 나누면 3억이 되고,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3%라고 한다면 4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면 상가의 가격은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상가의 가격은 많이 낮아지게 되는데, 똑같이 1200만 원에 요구 수익률 0.06을 나누면 2억이 됩니다. 그리고 1200만 원에 0.07을 나누면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상가의 가격은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었는데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이 기대 수익률이랑 요구 수익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판단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투자를 판단할 때 기대 수익률, 사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파는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가 적합한 겁니다. 6%로 살 수 있는 상가를 팔 때 5%로 팔 수 있을 때, 그때는 투자가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5%에 매도할 수 있는 상가를 6%에 매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매입하는 상가가 100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에 12달을 곱해서 연세가 1200만 원이 되는데, 1200만 원에 요구 수익률 5%로 나누면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 수익률 5%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 2억 4천에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살 때는 6%로 사고 싶지 않습니까? 기대 수익률이 6%일 때는 저희가 얼마에 매입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건데, 월세가 100만 원, 12개월을 곱하면 1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6%로 나누게 된다면 2억 원이 됩니다. 결국에 높은 수익률에 사서 낮은 수익률을 판다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경매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매는 대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경매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상가를 고르게 된다면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투자자본 수익률은 총투자 수익률이라고도 불리고, 연세에 상가의 가격을 나누면 투자자본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수익률은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이자를 감안했을 때의 수익률인데, 연세에 대출 이자를 차감한 순수익, 그 순수익에 저희 실투자금을 나눈 값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가를 투자할 때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을 산정할 때는 투자자본 수익률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수익률은 저희가 상가를 매입할 때 기대하는 수익률, 그러니까 매입할 때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구수익률은 저희가 팔 때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가 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